안녕하세요.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보실 내용은 주택의 여가 과정 그리고 주거 분리 이런 내용들을 쭉 보시고 부동산 경기의 순환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의 여가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여가 과정. 그래서 주택의 여가 과정에서 이 여가라는 게 무엇이냐면 주택이 있거나 주택이거나 주택 시장에서 주된 거주 계층이 변화하는 걸 여가라고 한다. 그럼 여가 과정은 이 변화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이 주된 거주 계층이 변화하는 과정을 보는 게 주택의 여가 과정이다. 그래서 이 주된 거주 계층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고소득 계층, 저소득 계층 두 가지로 나누었다. 그래서 주택의 여가 과정도 하향 여가, 상향 여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하향 여가는 고소득 계층이 살던 집을 저소득 계층이 물려받아 살면 하향 여가죠. 이게 내려가는 것이니까 하향 여가다. 반대로 상향 여가는 저소득 계층이 살던 집을 고소득 계층이 물려받아 사는 것. 이게 상향 여가라고 한다. 그럼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 하향 여가는 처음에 이제 주택을 딱 지었을 때 질이 좋겠죠. 그러다가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집도 노후화된다.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늙듯이 집도 노후화되게 된다. 질이 떨어지겠죠. 질이 떨어진다. 그러면서 상향 여가, 그러니까 하향 여가, 그러니까 고소득 계층이 질 좋은 주택을 고소득 계층이 살다가 질이 떨어지면서 하위 소득 계층, 저소득 계층이 물려받아 사는 것, 이렇게 되는 걸 하향 여가라고 한다. 또 반면에 가구 소득이 증가하면 또 하향 여가가 나타날 수도 있다. 전반적으로 가구 소득이 증가하면 하위 소득 계층이 소득이 증가함으로써 좀 더 질 좋은 주택에 살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그래서 상위 소득 계층이 살던 질 좋은 주택을 하위 소득 계층이 물려받아 살 수도 있다. 소득이 증가함으로써 그렇게 됨으로써 하향 여가가 나타날 수도 있다. 또 상향 여가는 하위 소득 계층이 살던 거를 대수선을 했어. 그러면 질이 아주 좋아지면 고소득 계층이 살 수도 있겠죠. 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면 그러면 저소득 계층이 살던 그 지역이나 그것들을 상위 소득 계층으로 변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럴 때 상향 여가가 나타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가 과정 하면 하향 여가가 일반적이겠죠. 하향 여가가 일반적인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의 질이 떨어지거나 혹은 가구 소득이 증가할 때 하향 여가가 나타날 수도 있다. 주택의 여가 과정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러면 이제 주택의 질이 떨어졌을 때 아니면 또는 가구 소득이 증가했을 때 하향 여가 과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 잠시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주택의 질이 떨어졌을 때 이때 살펴볼 때 처음에는 이제 우리 주택의 주된 거주 계층을 고소득층, 저소득층 나누어진다고 했죠. 그렇게 나누어진다는 건 고소득층 임대 시장과 저소득층 임대 시장이 이렇게 시장이 나누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나누어져 있다. 또 주택 건설 시장도 있겠죠. 따로 주택 건설 시장도 있다. 이렇게 이 세 시장이 서로 연관돼서 주택의 여가 과정이 나타난다. 근데 주택의 질이 떨어졌다. 점점 주택의 질이 떨어졌다면 처음에는 우리 새로운 주택을 지으면 살기 좋겠죠. 질이 좋은 주택이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되면 질이 떨어지고 그래서 고소득층이 임대에 살던 주택의 질이 떨어짐으로써 저소득층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 주택에 저소득층이 들어와서 임대에 살게 된다. 그럼 그 주택은 저소득 임대 시장으로 넘어간 것이죠. 그럼 고소득 임대 시장에서는 공급이 줄어든 것이죠. 그 주택이 빠져나간 것이니까 공급이 이렇게 줄어들게 된다. 파란 곡선에서 빨간 곡선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 균형은 노란 곡선과 파란 곡선이 만나는 요점에서 균형이 있다가 요점으로 이동한 것이니까 가격이 오르네. 그럼 임대 시장에서 임대료가 올랐네. 그럼 임대주택의 가격이 올랐네. 가격이 오르겠죠. 임대료가 오르니까 가격이 오르겠죠. 그럼으로써 건설 시장에선 그 가격을 보고 건설을 계속 하겠죠. 건설을 더 많이 하게 된다. 그래서 건설 시장에서의 공급이 파란 공급 곡선에서 빨간 곡선으로 늘어나게 된다. 공급이 늘어났다는 건 고소득층 임대 시장에 주택이 공급된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빨간 곡선으로 이렇게 줄어들었던 공급 곡선이 다시 파란 곡선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가격은 원래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 고소득 임대 시장에서는. 그럼 이제 고소득 임대 시장에서 넘어온 임대주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소득 임대 시장으로 넘어온 것이겠죠. 그러면 이제 공급 곡선이 파란 공급 곡선에서 빨간 공급 곡선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늘어난다.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급이 늘어났으니까 가격이 떨어졌고요. 임대료가 떨어졌다. 그러면 임대료가 떨어진 대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산성이 없는 이제 수익성이 떨어지는 노후화된 폐기되어야 될 노후화된 임대주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폐기가 되게 된다. 여기서 폐기가 되게 돼서 공급이 다시 줄어들게 되겠죠. 임대시장에서 공급, 임대주택 같은 경우 공급이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빨간 공급 곡선에서 다시 파란 공급 곡선으로 회귀하게 된다. 임대료는 그래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주택의 여과 과정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여과 과정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 과정 속에서 새로운 질 좋은 주택이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질 나쁜 주택은 저소득층 임대시장에서 다시 폐기가 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택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생기겠죠. 주택의 여과 과정을 통해서 주택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또 있다. 그리고 주택 공급 양을 증가시키는 데도 기여하게 되는 것이죠. 주택의 여과 과정이.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기름 같은 역할을 하는 주택들이 있겠죠. 공가다. 그게 공가. 비어있는 주택 같은 경우 공가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주로 그러니까 기름 같은 역할, 윤활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공가는 이 과정 속에서는 꼭 필수적인 것이다 라는 거, 이런 것들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주택의 여과 과정은 다른 말로 하면 주택의 순환 과정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한다. 그래서 주택의 여과 과정이 선순환되면 질도 개선되고 또 주택의 양도 개선하는 효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럼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주택의 질이 떨어졌을 때를 봤으니까 가구 소득이 증가했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택의 여과 과정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가구 소득이 증가했을 때 여과 과정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 소득이 증가하면 저소득층 임대 시장에서 저소득층이 또 좀 더 질 좋은 주택에 살고 싶은 욕구가 생기죠. 욕구가 생긴다.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 곡선은 어떻게 된다고? 우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래서 처음에 저소득층 임대 시장에서 노란 수요 곡선과 파란 공급 곡선이 만나서 A점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임대 시장에서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게 된다. 첫 번째로 노란 수요 곡선에서 이 빨간 수요 곡선으로 곡선이 이동하게 된다. 그러면 균형점은 B점이 되겠죠. 가격은 오른다. 가격은 오른다. 그러면 기존의 공급자들은 초과이윤을 얻게 된다. 더 좋은 수익을 얻게 되죠. 그러면 그걸 보고 가만히 있지 않겠죠. 가만히 있지 않는다. 공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우측으로. 이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다라는 건 새로운 시장에서 주택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아니라 고소득층 임대 시장에 있던 그 주택이 저소득층으로 넘어왔다는 소리다. 이 과정이 하향 여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공급이 이렇게 늘어나겠죠. 공급이 늘어나면 B점에서 C점으로 균형이 이동하겠죠. 그럼 가격은 떨어지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과 과정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데 고소득층 임대 시장에서는 이쪽으로 그러니까 저소득층 임대 시장으로 주택이 넘어갔으니까 공급이 줄어들었겠죠. 그러면 가격이 뛰겠죠. 가격이 뛴다. 그럼 아까 같이 가격이 뛰게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주택 건설 시장에서 다시 그것을 보고 공급을 늘리게 된다. 공급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공급이 빨간 공급 곡선에서 다시 파란 공급 곡선은 회귀되겠죠. 줄었다 다시 회귀된다. 그래서 임대료는 올랐다가 떨어지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향 여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거. 그럼 이 과정 속에서는 좀 전에서는 질이 개선되겠죠. 좀 전에서는 질이 개선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는 전체적으로 임대주택의 양을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과 과정 통해서는 주택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 아니면 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효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 주택이 여과 과정이 선순환 과정을 이루게 되면 이런 과정들이 있다라고 공간은 항상 필요하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십시오. 염두에 두시고 그럼 이제 다음 이제 주거의 분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주거 분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분리. 주거 분리가 뭐냐면 저소득층 주거 지역과 고소득층 주거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나타나는 현상, 분리되는 현상, 이걸 주거 분리라고 한다. 이 현상이 왜 나타나냐면 근본적으로 원인은 부의 외비 효과를 피하려는 동기에서 나타나게 된다. 아무래도 저소득층 사는 집은 아무래도 허름하겠죠. 질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고소득층이 사는 집은 아무래도 질이 좋겠죠. 질이 좋은 집에 산다. 근데 얘네들이 딱 붙어 있다면 고소득층이 사는 집은 이 저소득층 허름한 집 때문에 아무래도 저평가 받겠죠. 부의 외부 효과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소득층은 저소득층과 저소득층 허름한 집과 아무래도 떨어져 살려고 하는 유인이 크겠죠. 그것들이 유인이 크니까 자기네들끼리 모여 산다. 자기네들끼리. 좋은 주택끼리 모여 사는 좋은 주택이 서로 이렇게 막 모여 살려고 하는 주거 지역이 생기게 된다. 그럼 얘네들이 안 끼워주니까 저소득층은 자기네들끼리 모여 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고소득층 주거 지역과 저소득층 주거 지역이 지역적으로 서로 분리되는 현상, 이런 걸 주거 분리라고 한다. 주거 분리. 그래서 이 원인이 무엇이라는 거, 요거 기억해 두시는 거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기억을 해 두시고, 그 주거 분리 관련해서 문제 나오는 게 아무래도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지역이 분리됐다 하더라도 이 저소득층 주거지역 근처에 아무래도 경계 근처에 있는 집들, 고소득층 주거지역의 집들은 아무래도 얘네들 때문에 부의 외부효과를 아무래도 받겠죠. 그래서 이 근처에 있는 집들은 할인되어 거래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고소득층 주거지역 근처에 있는 저소득층 집들은 아무래도 얘네들 때문에 정의외부효과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네들은 근처에 있는 애들은 할증되어 거래된다.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고소득층 주거지역이 이렇게 있는데 저소득층 집이 처음에 고소득층 집으로 딱 침입을 했어. 요걸 우리 침입이라고 한다. 침입. 이질적인 게 그 지역으로 딱 침입하는 것. 이것을 침입이라고 한다. 침입. 고소득층 지역으로. 이게 그 생태학적 용어다. 침입, 천이 이런 말들이 생태학적인 용어다. 근데 이 부동산 학에서도 이런 용어를 쓴다. 라는 거. 그래서 이 침입이 처음에 일어난다. 그러면 이 침입이 처음에 딱 일어났을 때 저소득층 주택이 딱 처음에 딱 들어왔으면 이 저소득층 근처에 있는 고소득층 집들은 아무래도 부유외벽과를 받겠죠. 부유외벽과를 받으니까 점점점 수리의 유인이 떨어진다. 수리하는 비용보다 그것으로 가치 상승분이 적다면 수리를 안 하겠죠. 수리의 유인이 떨어진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리를 덜 하니까 질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하향 영어가 자꾸 나타나겠죠. 하향 영어가. 그래서 이 집 때문에 이 근처의 집들이 전부 하향 영어가 나타나서 그것들이 점점 번지게 돼서 이 고소득층 주거지역이 저소득층으로 완전히 바뀌는 걸, 이걸 천이라고 한다. 그래서 침입이 일어나고 그 다음 천이가 일어난다 라는 거. 이 침입과 천이는 이 생태학적인 용어입니다. 처음에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이질적인 황소개구리가 딱 들어왔어요. 황소개구리가 들어와서 걔가 막 다른 놈들을 잡아먹어. 그래서 전부 다 황소개구리 연못이 돼버렸어. 이걸 처음에 들어오는 걸, 황소개구리 처음에 들어오는 걸 황소개구리 침입. 그리고 이거 완전히 황소개구리 터로 바뀌었어. 그걸 천이라고 하면 천이. 이런 생태학적인 용어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이런 것들도 시험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주거 분리와 관련해서 그것들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여가 과정과 주거 분리에 관한 OX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체크 OX 문제 1번. 안정적인 주택 시장에서는 주택 여가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동하면 주거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OX. 1번은 O죠. 주택 여가가 긍정적으로 작동하면 저가주택 시장, 즉 저소득층 임대 시장에서는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질이 떨어지는, 즉 노후화된 주택들은 퇴출될 것이고, 고소득층 임대 시장에서는 새로운 주택이 다시 유입될 것이니까 주택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들이 있겠죠. 그러한 설명이니까 1번은 O 맞는 내용. 2번 주택의 상향 여가는 상위 소득계층이 사용하던 기존 주택이 하위 소득계층이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OX. 2번은 X죠. 이 설명은 상향 여가가 아니라 하향 여가 설명이죠. 하향 여가. 그래서 상을 하로 바꾸어야 된다. 그래서 2번은 X. 3번
주택의 하향 요가는 소득 증가로 인해 저가 주택의 수요가 감소되었을 때 나타난다. OX. 3번도 X죠. 여기 소득 증가로 인해서 저가 주택 수요가 증가했을 때 나타나는 게 하향 요가다. 기억해 두실 내용입니다. 4번 주택의 하향 요가는 낙후된 주거 지역이 재개발되어 상위 계층이 유입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다. OX. 이것도 X죠. 하향 요가가 아니라 이번엔 상향 요가다. 상향 요가. 여기 재개발, 재건축, 수선 이런 것들로 통해서 질이 좋아지면 상향 요가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4번은 X입니다. 5번 주택의 여과 과정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주택의 질 또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소득이 변함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이다. OX. 5번은 맞는 내용이죠. 주택의 질이 변하거나 또는 소득이 변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여과 과정. 맞는 내용. 6번 주거 분리는 주택 소비자가 정의 외부 효과 편익은 추구하려 하고 부유 외부 효과 피해는 피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다. OX. 6번은 맞는 내용이죠. 맞는 내용. 주거 분리는 부유 외부 효과를 피하려는 동기가 가장 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설명이니까 6번은 맞는 내용. 7번 어떤 지역의 토지 이용이 이질적 요소의 침입으로 인해 다른 종류의 토지 이용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천이라 한다. OX. 7번도 맞는 내용이죠. 7번도 O다. O. 처음 이질적인 게 딱 들어오는 걸 침입. 그 침입이 있어서 그 침입된 것들 때문에 그 전체가 이질적인 요소로 변화되는 걸 천이라고 하죠. 천이. 그래서 7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살펴볼 주제는 부동산 경기 변동이다. 부동산 경기 변동. 그 전에 일반 경기에 대해서 한번 잠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경기. 우리 경기 많이 들어보셨죠? 경기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겠습니까? 경기? 우리 TV에서도 보면 경기 맨날 경기 얘기하죠? 신문 봐도 경기 얘기한다. 근데 이 경기는 무엇이냐면 우리 국민 경제, 우리나라 국민 경제 있죠? 그것의 국민 경제의 총체적인 활동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경기다. 경기.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에 들어가는 건 우리 국민 경제에 모두 들어가는 게 다 여기 들어가겠죠? 그래서 많은 시장들이 있는데 그 시장에서 생산과 소비, 거래량 이런 거 다 들어가죠. 또 고용도 들어가고 또 무엇이 들어가냐면 투자, 또 화폐와 수요, 화폐의 수요 공급 이런 것도 다 들어간다. 그것뿐만 아니라 수출, 수입 이런 것도 다 경기에 다 들어가는 내용이다 라는 거. 그래서 경기라는 건 우리 국민 경제에 들어가는 모든 시장들 이게 다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시장들이 있죠. 부동산 시장, 스마트폰 시장, 자동차 시장, 시장은 아주 많은 시장들이 있는데 이 시장들을 전부 다 가중평균했다. 우리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서 가중평균한 게 바로 경기다. 경기. 그거 기억을 해두시고 그 중에 이제 우리 부동산 시장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죠. 그래서 가중치가 아주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살려야 된다 이런 말도 나오는 것이다. 그럼 이제 이게 우리 국민 경제라고 한번 보시면 이제 세로 축에는 가격이었죠 옛날에. 근데 이번에는 모든 물건들의 가격이니까 물가라고 한다. 물가. 우리 물가 지수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물가다. 물가. 그리고 여기는 생산량, 우리 총 생산량, 거래량, 우리 그 국민 경제에서 거래되는 아니면 생산되는 생산량, 소비되는 소비량 이런 것들을 다 나타내는 것이다. 그럼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우리나라 국민 경제가 지금 이 상태에 있다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수량, 즉 생산량과 소비량이 늘어나는 거죠. 생산량이 소비량 늘어나고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거. 경제가 좋아진다는 얘기다. 그런데 반대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면 경제가 나빠지는 거겠죠. 거래량, 생산량, 소비량 줄어들고 거래량도 줄어드는 것. 이게 호경기, 불경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기는 이 생산량과 소비량, 또 거래량 이런 것들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위쪽으로 간다면 이 경제가 위쪽으로 간다면 물가가 뛰는 거죠.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다. 물가 상승을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뭐라고? 인플레이션. 물가가 하락하는 건 디플레이션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경제가 옆으로 이렇게 간다든지 위로 간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다. 주로 우상향하든지 우하향하든지 어? 오른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우상향 오른쪽으로 가든지 좌측으로 내려가든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물가도 뛰고 경기가 나빠지면 물가도 같이 떨어지게 된다.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우리 이제 경기 지표들 보실 텐데 경기 지표들 같으면 생산량, 소비량 아니면 거래량 이런 것들을 주로 보는데 물가를 보조 지표로 쓰기도 한다. 왜? 예? 경제가 좋아지면 물가도 같이 뛰니까 물가가 같이 뛰었다면 아 경제가 좋아지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보조 지표다. 보조 지표. 물가가 뛰었다고 해서 무조건 경제가 좋아질 리는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 근데 이 경제가 일반적으로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것들을 반복하게 된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경기 순환이라고 한다. 경기는 그냥 좋아지는 건 계속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있다면 그 평균적으로 내려가는 시장이 있겠죠. 내려가는 시장 이걸 하향 시장이라고 한다. 하향 시장 내려가다 못해 저점을 찍고 최저점을 찍고 다시 경기가 올라가는 때 이걸 회복 시장이라고 한다. 회복 시장 이걸 하향기 회복기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향기 회복기. 그리고 이 평균보다 회복되다 못해 경기가 막 과열돼. 막 과열돼서 막 경기가 너무 좋아서 과열되는 경우 이걸 상향시장 상향기 이렇게도 한다. 과열되다 못해 최고점을 찍고 경기가 다시 후퇴하게 된다. 후퇴 다시 안 좋은 쪽으로 날아가게 되겠죠. 그때 후퇴하는 시장 후퇴 시장 아니면 후퇴기 이렇게 얘기를 한다. 후퇴하다 못해 쭉 내려가다가 경기가 더 안 좋아서 바닥을 찍는 기 이걸 하향시장이 반복되죠. 하향시장이 반복됐다 다시 회복되고 또 회복됐다 상향되고 또 최고점을 찍어서 하향 후퇴기를 맞게 된다. 이러한 과정들을 쭉 반복하는 게 우리 경기 순환이라고 한다. 경기 순환. 경기가 이렇게 순환된다고 한다. 일반 경기. 그럼 이제 우리 경기 순환에서 몇 가지 우리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있는데 요 최저점이 있죠. 다시 여기도 최저점이 있을 것이다. 요 최저점과 최저점 아니면 최고점과 다시 그 다음에 최고점을 요 그 기간을 우리는 주기라고 한다. 주기. 반복되는 기간 주기라고 한다. 그리고 또 최저점에서 최고점 요 저점 요 폭을 우린 진폭이라고 한다. 진폭 주기 진폭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문제에서 요것들을 알아야지만 문제가 풀리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꼭 요런 용어들 기억을 해 두시고 이제 일반 경기를 대충 봤다면 이제 부동산 경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경기 변동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의 유형은 순환 변동, 계절적 변동, 무작위적 변동, 추세 변동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첫 번째로 순환 변동. 부동산 경기도 일반 경기와 마찬가지로 순환 변동을 한다. 경기의 순환을 하게 된다. 순환이라는 것. 우리 하향 시장을 거쳐서 저점을 찍고 회복 시장이 됐다가 또 과열이 되면 상향 시장이 됐다가 다시 고점을 찍고 다시 후퇴 시장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고 했죠. 일반 경기, 부동산 경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순환을 반복하게 된다라는 거. 그것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다음에 또 살펴볼 테고, 또 이제 그 다음에 계절적 변동. 계절은 어떻게 바뀌죠? 1년을 주기로 바뀌죠. 그래서 1년을 주기로 어떤 것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현상 이런 것들이 계절적 변동이다라는 거. 우리 아파트가 아니라 그 대학교 근처에 대학교 학사 일정이 1년 단위로 변하죠. 1년 단위로 변한다. 그래서 대학교 주변의 원룸이나 주택 같은 경우는 거기에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1년을 주기로 어떤 현상들이 반복되겠죠. 봄이나 학기가 시작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호경기가 됐다가 방학이 되면 좀 줄어들었다가 이런 것들이 반복되겠죠. 그런 것들 1년을 주기로 변하는 것들 이것들을 다 계절적 변동이라고 한다라는 거. 또 무작위적 변동. 무작위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작위. 임의로 막 나타나는 것 무작위죠. 그래서 뭐 자연재해 같은 경우도 자연재해 때문에 우리 경기 변동이 일어나면 이걸 무작위적 변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막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 무작위적으로 나타나니까. 특히 중요한 건 무작위적 변동은 정부의 정책이다. 정부의 정책은 언제 나타날지 모른다. 그건 정부 그 관계자만 알겠죠. 그래서 정부의 정책은 무작위적 변동에 속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십시오.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또 추세 변동, 추세는 상향 추세, 하향 추세, 뭐 추세가 있겠죠. 어떻게 변하는 것.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시장, 올라가는 추세가 있고 내려가는 추세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 이 추세 변동도 부동산 경기 변동이 하나의 유형이다라는 거. 특히 이제 계절적 변동과 무작위적 변동 자주 나오니까. 그렇지만 가장 1순위는 순환 변동이다. 순환 변동은 자세히 한번 뜯어볼 것이다. 자세히 한번 뜯어볼 것.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으로 이제 부동산 경기 지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순환 변동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에 대해서, 부동산 경기는 어떤 경기 얘기하겠습니까? 딱 집어서 부동산 경기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건축 경기다. 특히 건축 경기에서도 우리 주거용 건축이 가장 많이 차지하겠죠. 그래서 주택이나 아파트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되는 거는 거래량이 늘었다, 아니면 생산량이 늘었다, 아니면 소비량이 느는 것, 이것들이 경기가 좋은 것이죠. 그런 것들 얘기하는데, 그것들을 측정하는 지표들이다. 지표들. 지표에는 선행, 동행, 후행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선행은 이 지표가 지금 좋다라는 건 나중에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것이다, 아니면 나쁘다는 건 나중에 조금 있으면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들이다. 동행 지표는 이 지표가 좋은 건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좋은 것, 이 지표가 나쁜 건 지금 경기가 나쁜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후행 지표는 나중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좋았으면 얘가 좋아지는 것이고, 나중에 나빴으면 얘가 나중에 나빠지는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건축 허가량이 많아지면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것이죠. 아무래도 지금 허가를 받아서 나중에 생산을 많이 할 테니까 허가량이 많아지면 나중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선행지표 아시겠죠? 거래량이 많다는 건 지금 당장 부동산 경기가 좋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거래량을 측정해 보면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는 것. 재고량, 생산을 했는데 재고가 쌓여. 당연히 생산이 많이 됐을 때가 부동산 경기가 좋은 것이죠. 재고가 쌓여. 근데 재고가 막 줄어. 그럼 지금 경기가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얘는 후행지표. 이것들을 측정해 보면 경기가 어떤지 알 수 있다라는 거. 택지 분양, 허가량과 마찬가지로 택지 분양이 잘 되면 조금 있으면 건축을 할 것이고 그것들이 시장에 나올 것이다. 얘는 선행지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측정하면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있다. 공가율, 공실률 이런 것들 따져보면 공실률이 막 줄어들면 지금 막 줄어드니까 부동산이 공실률이 줄어들었다는 건 부동산이 모자란다는 것이고, 그것들을 보면서 나중에 부동산을 생산하겠죠. 그래서 얘는 선행지표, 공가율, 공실률. 그리고 임대료 가격 수준도 분명히 우리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지만 보조지표라고 말씀드렸죠. 얘가 뛰면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얘가 뛰었다고 해서 항상 경기가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얘는 보조지표, 그렇지만 얘도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이제 지표까지 봤으니까 이제 경기 순환이 어떻게 되는지, 부동산 경기 순환에 대해서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경기 순환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이 순환의 특징은 전체적인 특징이다. 순환 국면관의 특징이 아니라 전체적인 특징이라는 거. 부동산 순환의 특징 하면 첫 번째로 진폭이 크다라는 거. 일반 경기보다 일반 경기에 비교해서 진폭이 큰 편이다라는 거. 진폭이 크다라는 건 저점은 더 낮고 고점은 더 높다라는 거죠. 저점이 낮다라는 건 침체됐을 때 일반 경기보다도 침체가 더 심하다라는 거. 그리고 또 경기가 활성화됐을 때는 일반 경기보다 더 과열된다라는 과열 양상을 띈다라는 거. 진폭이 크다, 저점은 낮고 고점은 높다, 기억해 두실래요. 그리고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빠르다. 회복이 왜 느리겠습니까?
부동산 경기가 왜 회복이 느리겠습니까? 이거 타선 기간 때문에 그런다. 타선 기간이 뭐냐면 우리 일반 경기가 좋아졌어. 쫙 좋아지면 우리 부동산도 곧바로 막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부동산을 생산하려면 일단 허가도 받아야 되고 또 택지 분양 같은 것도 받아야 되고 이런 기간들이 아주 많이 걸린다. 이걸 타선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것들 때문에 경기가 다른 것이 좋아졌다고 해서 곧바로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타선 기간 때문에 회복은 느린 편, 후퇴는 빠른 편이다. 왜 그러냐면 우리 부동산은 고가성 띠죠. 비싼 물건들이다. 그래서 투자를 하려면 쉽지가 않죠. 그래서 경기가 좀 안 좋을 땐 금방 확 빠져버립니다. 투자 같은 것들이 금방 확 빠져버리니까 후퇴는 빠른 편, 그리고 회복이 느리고 후퇴는 빠른 편. 이걸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우경사 비대칭 구조라고 배웠죠. 우경사 비대칭 구조다.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순환 주기는 불분명하고 명확하지도 않고 일정치도 않다. 아주 명확하고 일정하고 이렇게 된다면 부동산 투자 실패할 사람 단 한 명도 없겠죠. 전부 다 성공할 것이다. 이걸로 다 부자 되겠죠. 근데 이게 순환 주기가 명확하지도 않고 일정치도 않고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주거용은 반대로 움직이고 상업용, 공업용은 일치하는 경향을 띈다라는 거. 우리 일반 경기가 좋다라는 건 생산이 많이 되고 거래가 많이 되고 소비도 많이 되고 이렇다라는 거죠. 그럼 생산을 많이 하려면 일반 경기가 생산이 많이 되려면 공장 필요하죠. 그래서 공업용 건물 필요하게 돼서 공업용도 같이 좋아진다라는 거. 또 매장도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상업용 건물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상업용 건물도 같이 일반 경기가 좋아지면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 그런데 일반 경기가 다운됐어. 다운되면 얘한테 투자해봤자 수익률 별로 안 좋죠. 일반 경기, 일반 상품 투자해봤자 별로 좋지 않다. 그러면 어디로 온다 그 돈이? 주거용으로 온다. 주거용. 그래서 주거용 건물에 많이 투자를 할 테니까 그래서 일반 경기에 반대대로 주거용은 그때 가서 좋아진다. 주거용은 반대다. 일반 경기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럼 이제 우리 전체적인 순환의 특징을 봤으니까 이제 각 국면별로 부동산 수기의 각 국면별로 어떻게 변하는지 특징들이 있는지 그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경기 순환별 특징, 각 기간별 특징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시장, 상향시장. 일단 회복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향시장에서 회복하는 시장이죠. 회복하는 시장. 그래서 금리는 낮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금리는 낮은 편이고 매도자 중시로 변한다. 하향시장에서는 매도자가 아니라 매수자 중시였는데 얘는 매도자 중시로 이렇게 변하게 된다. 아무래도 회복하니까 거래가 늘어나는 시장이 되겠죠. 거래가 늘어나는 시장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사는 사람보다는 파는 사람이 아무래도 줄고 사는 사람이 더 많아질 테니까 매도자가 더 중시된다라는 거. 과거 사례 가격은 하한가가 된다. 과거 사례 전기가 어떻게 되겠죠? 전기가 하향 시장의 회복 시장의 전기가 하향 시장이었겠죠. 그때 거래 가격은 아무래도 계속 이제 거래 가격이 올라갈 테니까 일반적으로 하한가가 된다라는 거. 지금의 하한가가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회복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가 늘어나는 거니까 허가량 늘어나겠죠. 건축 허가량 이 지표들로 봤을 때 건축 허가량은 늘어나게 되고 건축 거래량, 주택 거래량도 따라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미분양 물량 같은 경우는 줄어드는 경향을 띠겠죠. 그리고 공가도 아무래도 줄어드는 경향을 띈다. 이거 기억을 해두시고 그럼 이제 상향시장, 회복시장을 거쳐서 상향시장, 거래가 아주 활성화되는 시장이다. 거래가 활성화되는 시장. 그러면서 매도자 중시가 더 공고화된다. 이전보다 더 매도자 중시가 아무래도 파는 사람보다는 사는 사람이 훨씬 많을 테니까 파는 사람이 더 우대를 받겠죠. 그리고 이제 거래 가격. 과거 거래 가격은 회복 시장 거래 가격이 되겠죠. 과거의 거래 가격은 하한가가 된다. 회복이 됐다가 활성화돼서 거래가 아주 활성화되는 기간이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과열되는 양상으로 보이겠죠. 정점을 찍고 그럼 이제 후퇴 시장으로 변하는 시장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 하향 시장. 이 상향 시장도 마찬가지로 건축 허가량이나 거래량은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 최고조가 되겠죠. 거래량 같은 경우는 막 최고조가 되겠고 미분양 물량이나 공가도 막 줄어드는 시기이다라는 거. 공통적인 특이과 약간 차이 어떤 것들인지 잘 기억을 해두시고 다음에 이제 후퇴 시장과 하향 시장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후퇴 시장과 하향 시장, 후퇴 시장 같은 경우는 상향 시장을 거쳐서 정점을 찍고 후퇴하는 시장이죠. 후퇴하는 시장이다. 그래서
이 시장에는 이전에는 매도자 중시였죠. 매도자 중시 시장이 이제 매수자 중시 시장으로 변한다. 아무래도 가격이 계속 떨어질 테니까 아무래도 살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겠죠. 그래서 적은 매수자가 더 중요하게 되는 시장이다. 그리고 과거의 사례 가격은 후퇴 시장이니까 이전의 사례 가격이 상향 시장이었죠. 정점을 찍었을 때 가격일 테니까 내려오면서의 가격이니까 상한가가 된다. 이전 거래 가격, 즉 상향 시장에서의 거래 가격은 상한가가 된다라는 거 이 시기에. 그리고 이제 하향 시장. 그 전에 지표들 한번 보면 아무래도 후퇴 시장이니까 가격도 떨어지고 거래량도 한산해지고 그럴 테니까 건축 허가량 이것도 내려갈 테고. 거래량 당연히 내려가겠죠. 내려가겠다. 가격도 떨어지고 미분양 물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공가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것이다. 후퇴 시장에서는. 이제 하향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후퇴하다가 이제 밑으로 아주 내려가는 시장이죠. 하향 시장. 그래서 매수자 중시가 더욱 공고화된다. 팔려는 사람은 아주 많겠지만 살려는 사람은 거의 없는 시장. 이렇게 잘못하면 이 시장에서는 정말 침체가 심하게 일어날 수도 있다. 라는 거. 그리고 이제 과거 사례 가격은 후퇴 시장 가격이겠죠. 후퇴 시장 가격은 얘네들보다 더 떨어지는 시장이니까 아무래도 상한가가 된다. 이때 가격도 이때 가격 하향 시장에 비해서는 상한가가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이때 이제 건축 허가량이나 주택량, 허가량이나 거래량 같은 경우는 최하로 떨어지겠죠. 허가량 같은 경우는 거의 막 최하로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최애 저점을 찍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미분양 물량이나 공가는 당연히 높겠죠. 높은 시장이 된다. 이런 것들 잘 기억을 해두시고, 이 순환 주기별에 들어가진 않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특별한 시장이 하나 더 있다. 안정시장이라고 들어보셨죠? 안정시장.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목 좋은 상가 같은 경우나 아니면 사람들이 딱 찾기 좋은 적정량의 주택 같은 경우는 이게 경기 순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실수요자들이 계속 이제 거기 점하고 있는 시장이라서 안정시장이라고 했다.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래서 안정시장의 가격은 우리 나중에 이제 부동산 감정 평가할 때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중요하게 쓰일 수 있겠죠. 그거는 안정된 시장이니까 신뢰할 수 있는 가격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 내용들을 봤으니까 이제 포인트 체크 OX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체크 OX 문제 1번. 부동산 경기 변동이란 부동산 시장이 일반 경기 변동처럼 상승과 하강 국면이 반복되는 현상을 말한다. OX. 1번은 5죠. 5. 이렇게 부동산 국면이 상승과 하강 국면, 그래서 순환을 맞는 것이죠. 회복 시장에서 상향 시장, 그리고 후퇴 시장, 하향 시장 이렇게 반복하는 순환 국면을 맞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내용. 2번. 부동산 경기 변동은 순환, 추세, 계절, 무작위 변동으로 나타난다. OX. 2번도 맞죠? 순환 변동. 순환은 회복됐다가 상향, 다시 후퇴했다가 하향 이런 것들 쭉 반복하는 건 순환이죠. 그렇게 추세. 장기적으로 어떤 추세, 올라가는 추세, 떨어지는 추세, 이런 추세 변동 같은 것들. 또 계절적 변동은 1년을 주기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그런 것들이 계절적 변동이다. 무작위적 변동은 정말로 무작위적으로 나타나는 것. 대표적인 게 정부의 정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 5다. 5. 3번. 일반적으로 건축 착공량과 부동산 거래량 등이 부동산 경기의 측정 지표로 많이 사용된다. OX. 3번도 맞습니다. 이 착공량과 거래량 가장 많이 쓰이는 지표다. 착공량은 우리 선행지표죠. 선행지표. 부동산 경기보다 선행하여 나타나는 지표. 그래서 착공량이 많아지면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걸 나타내는 것. 그런데 거래량은 지금 좋은 것이죠. 지금 동행지표다. 그래서 동행지표. 그래서 거래량이 많다라는 건 지금 경기가 좋다라는 내용. 그런 것들 기억을 해두십시오. 4번.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여러 부동산 유형과 지역에서 동시에 같은 국면으로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 OX. 4번은 X죠. 유형별로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인데 주거용 같은 경우는 일반 경기와 반대로 움직이죠. 상업용, 공업용 같은 경우는 일반 경기와 같이 움직인다. 그래서 얘네들 유형별로 다르게 움직이죠. 또 지역마다 우리 부동성이 있으니까
부동산 시장은 지역과 국제화 된다고 했는데 그 지역적 시장마다 각각 다르게 움직일 테니까 같게 나타난다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X. 5번.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는 다르게 일정한 주기와 동일한 진폭으로 규칙적 안정적으로 반복되며 순환된다. OX. 이것도 틀렸죠. 규칙적이고 안정적이면 부동산 투자에서 돈 잃을 사람 한 명도 없겠죠. 그래서 불명확하고 불분명하다. 또 주기도 일정치 않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5번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6번. 상향시장에서 직전 회복시장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상한가가 된다. OX. 우리 이거 반복될 때 어떤 시장이 가장 먼저 나타났습니까? 상향시장 전에는 회복시장이죠. 회복시장. 그래서 회복시장보다는 상향시장의 가격이 올라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상향시장에서 봤을 때 회복시장의 가격은 하한가가 되겠죠. 하한가, 상한가가 아니라. 그래서 6번은 틀렸습니다. 7번. 봄, 가을이 반복적인 주택 거래 건수 증가는 추세 변동 요인에 속한다. OX. 틀렸죠? 7번. 봄, 가을. 이거 계절이죠. 계절. 1년 단위로 일정하게 나타나는 거. 그래서 계절적 변동이다. 추세 변동이 아니라. 굉장히 쉬운 문제죠. 8번. 일시적인 정부 규제 완화로 건축 허가량이 증가했다면 이거는 계절적 변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OX. 8번도 X죠. 우리 대표적인 게 정부 규제, 정부 정책이라고 했으니까 정부 정책은 무작위적 변동, 대표적인 건 무작위적 변동의 대표적인 게 정부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절적 변동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이번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 첫 번째로 제일 먼저 본 게 우리 주택의 여과 과정 봤죠? 주택의 여과 과정에는 상향 여과와 하향 여과가 있다. 하향 여과가 일어나는 첫 번째 요인. 주택이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되죠. 그래서 질이 떨어진다. 그때 하향 여과가 나타난다. 또 가구 소득이 증가하면 하향 여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주택의 여과 과정이 선순환되면 주택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또 양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실 내용이다. 그리고 주거 분리가 되게 하는 원인 어떤 것이라고 했죠? 부유 외부 효과를 차단하려고 하는 유인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침입과 천이 이런 것도 기억을 해두실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본게 부동산 경기 그래서 쭉 보셨는데 부동산 경기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순환 변동, 계절적 변동, 또 무작위적 변동, 순환적 변동은 또 보실 테고 계절적 변동은 1년 단위로 변하는 것, 1년 단위로 어떤 주기가 반복되는 것, 현상이 나타나는 것, 이게 계절적 변동이다. 또 무작위적 변동, 무작위로 나타나는 게 무작위적 변동이죠. 대표적인 게 정부의 정책.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본 게 순환이라고 했죠. 부동산 경기 순환. 그래서 네 국면이 있다. 근데 그 네 국면의 각각의 특징들, 그것들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각각의 특징들을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럼 이제 지금까지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